이게 뭐지? 이거 문제입선인가?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변 길이가 이 문제 맞죠? 밑변의 길이가 4, 60도, 선분의 길이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초항의 값은 지금 P1, P2의 값이 초항입니다. P1, P2의 값이면 지금 여기 길이가 초항이라고 하는 것 같거든? 그럼 여기 길이가 선분의 길이가 1대 2대 루트 3? 아니다. 1대 루트 2대 루트 3? 그럼 여기 길이의 값은 2, 여기는 2 루트 3인가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각도가 60도였으니까 여기도 60도인 것 같거든? 그럼 여기가 2 루트 3이었으니까 여기는 루트 3? 여기는 3인가요? 네, 그럼 초항의 값은 3입니다. P2, P3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여기 길이의 값은 수렴은 몇이야? 저게 3이라고. 네. 네. 그래서 여기 길이는요? 네. 2분의 루트 3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다음 길이부터는 구하기 싫어요. 어차피 비슷할 것 같거든. 여기다 계속 2분의 루트 3을 곱하는 것 같거든. 그래서 2분의 루트 3을 곱해서 4분의 9인가요? 초항의 값은 3, 공비의 값은 2분의 루트 3이 되는 등비급수인 것 같습니다. 1-공비의 초항을 사용했고요. 분자분모의 2배 했습니다. 유리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답인 것 같습니다. 되셨어요? 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 다음에 59쪽 전에 수렴이 있으면 얘기해 보실래요? 저는 없어. 네, 59쪽으로 가겠습니다. 성민아, 59쪽에 모르는 게 몇 번이죠? 12번. 12번. 12번은 다음에 점화식이 있는데 그 점화식에서 얘기하는 걸 가지고 옆에 급수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알파고 베타 값이 필요한데 요 녀석을 의미하는 걸 파악해야 되는 모양인데 그래서 일단 이 항부터 하겠습니다. 3으로 나누기 해보려고요. an 플러스의 값은 3분의 2 an 플러스 3분의 알파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죠? 그럼 이 꼴이 무슨 꼴이냐면 p 플러스 q 꼴의 점화식인 것 같습니다. p 플러스 q 꼴의 점화식이어서 an 값을 구한 다음에 문제를 풀라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이걸 알고 있는 것 같아. 급수가 수렴하면 뭘 알죠? 네, 극한값이 0이라고요? 그러면은 요 값도 0으로 하고 이 값도 0으로 간다는 거 아니야? 리미트 달면? 그러니까 알파가 뭐란 얘기야? 알파는 0이라는 얘기 같은데? 양배 리미트 달면? 그러니까 알파의 값 0인 건 알았어. 그럼 이건 필요 없잖아. 그럼 등비수열 같은데 이제? 공비가 3분의 2가 되는 등비수열입니다. 그럼 공비가 3분의 2고 초항의 값은 4라고 하니까 등비 급수의 값은 베타의 값을 구하면 되는데 베타의 값은 1-공비분의 초항입니다. 그래서 12가 베타의 값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12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16번. 16번으로 갔습니다. 16번 수림이 그 전에 있으면 지금 얘기하실래요? 저도 여기 네, 16번으로 갔습니다. 16번은 자연수 n값에 대해서 2의 n승의 값을 분모로 하는 기하분수 중에 0과 1 사이의 숫자들의 합을 f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분모가 2의 n승이라고 하니까 제일 처음에가 0과 1 사이의 숫자 중에 제일 처음이 누구지? 장난 아니게 많은데? 아, n값이 1이었을 때마다, n값이 2였을 때마다 다른 걸 쓰라는 얘기인가? 0과 1 사이의 숫자 중에 n값이 1이었을 때는 분모가 2가 되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구만. 분모가 2가 되는 숫자는 몇 개나 있지? 한 개밖에 없나요? 이해된 거 맞아요? 수림이 지금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자, 그 다음 녀석은 분모의 값이 2의 제곱이 되는 건 몇 개나 있을까? 수림아 몇 개 있는 것 같아? 네, 맞습니다. 성미도 이해된 거 맞죠?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만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분모가 4가 되는 거네. 된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분모가 지금 2의 3승이었을 때 성민아, 분모가 2의 3승이었을 때 몇 개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을 하세요, 지금. 그럼 수리마, 기하분수 중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문제가? 기하분수는 어떤 게 기하분수죠? 다 나눴어. 네, 근데 여기 있는 숫자 중에 뭔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데요? 네, 이건 약분이 가능하니까 이건 기하분수가 아니네요. 이건 세면 안 되네요. 그럼 이건 두 개인 거네요. 그럼 F1의 값은 한 개였던 것 같고, F2의 값은 두 개였던 것 같고, F3의 값은 몇 개 있을까? 분자의 값이 1, 2는 안 되고, 3, 4는 안 되고, 5, 6은 또 안 되고, 7, 4개인가요?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대입하게 되면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 건 1분의 1, 두 번째 건은 2분의 1, 세 번째 건 4분의 1 이런 식으로 나가나 봐. 그 다음 건 누굴까? 수림아, 네. 그 다음 거 누군 것 같아? 아, 그 다음 8분의 1 이렇게 나갈 것 같습니다. 아니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등비수열 초항의 값은 1이고 공비의 값 2분의 1은 등비의 급수이기 때문에 1-공비의 초항을 사용했습니다. 된 거 맞죠? 성민이 이해된 거 맞죠? 자, 그 다음 프로젝트 몇 번인가요? 저는 18번이요. 18번이요. 18번으로 가겠습니다. 18번 문제는 지름 길이가 3짜리 되는 반원이 있습니다. 그걸 2대1로 쪼개가지고 반원을 두 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반원의 넓이의 합을 초항으로 가지겠습니다. 그럼 초항부터 구한 게 먼저 관건이겠다. 초항 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있는 이 반원에 대해서 넓이를 구하라고요? 그럼 반지름값 1이기 때문에 넓이의 값은 그 다음 여기 있는 반지름은 2분의 1입니다. 반지름 2분의 1이면 넓이의 값 원의 넓이는 4분의 파이 절반이니까 그래서 8분의 5파인가요? 초항 구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두 개의 반원 중에 큰 반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과정을 반복할 겁니다. 작은 호는 2대1로 쪼개지 않을 겁니다. 큰 녀석만 2대1로 쪼갤 겁니다. 그랬을 때 두 번째 반원에서 두 개의 반원의 넓이 합의 값을 얘기했는데 두 번째 반원은 여기 왼쪽에 지금 지름 길이가 2가 되는 반원에 여기 있는 이 두 녀석이 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있는 길이 값 2였으니까 요 원의 지름 길이는 2D를 쪼갰으니까 지름이 3분의 4하고 3분의 2라는 얘기인가? 그럼 반지름 값이 3분의 2, 원의 넓이는 9분의 4파이 절반이니까 9분의 2파이? 예. 그 다음 반지름 값이 3분의 1이니까 원의 넓이는 9분의 파이? 18분의 파이? 통분했습니다. 18분의 5파이인가요? 등비수였으면 좋겠는데 등비수 아니냐 왜? 그지? 오씨 어떡하지? 반지름 값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 지금? 빨간색의 반지름 값은 최초의 반지름 값이 몇이었어? 1이었어? 네. 여기 반지름은 1이었는데 두 번째 이 반지름은 3분의 2? 큰 원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 반지름 값은 1이었는데 두 번째 반지름 값은 3분의 2였다고? 그럼 반지름이 지금 3분의 2배가 되는 거야? 네. 그럼 3분의 2배가 됐으면 넓이는 9분의 4배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럼 9분의 4를 곱한 게 맞는지 검토해보자. 맞아? 끝났네. 앞으로 계속 9분의 4씩 곱하는 일을 하는 거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는 값은 1 넓이의 공비 9분의 4분의 초항의 값인 8분의 5파이를 쓰라고요? 네. 그럼 5 약분했더니 8분의 9파이? 네. 되신 거 맞나요?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22번. 22번이라 들었습니다. 22번으로 왔습니다. 넌 19번은요? 저요. 저 네. 22번으로 왔습니다. 22번에는 점화식은 꽤 특이해 보입니다. 첫 번째는 K값인데 점화식을 봤더니 점화식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점화식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시라고요. 급수값이 수렴하는데? 급수값이 수렴하면 극한값은 빵인데 어차피 리미트, 밑줄에다 리미트 달아봤자 빵, 좌변빵, 우변빵에서 별로 K값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지? 공통인수 묶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왼쪽에 있는 녀석의 값은 an 플러스로 묶었으면은 AM 플러스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값은 kan으로 묶어주면은 AM 플러스 근데 모든 항의 값이 양수라고? 네. 모든 항의 값이 양수값이면은 an 플러스도 양수값이잖아. 예. 양수값에서 약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an 플러스의 값은 K. 근데 이 수열은 초항의 값도 k라며. 네. 그럼 이거는 무슨 수열인데? 초항도 k, 공비도 k인 등비수열 k의 n승이라고 하는 등비수열 같습니다. 그럼 등비수열에 대해서 문제를 풀라고 얘기했고요. 등비급수를 계산했을 때 등비급수가 수렴한다고 하니 공비라는 k의 값은 마이너스가 플러스 1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모노항의 값이 양수라고 하니까 공비의 값도 양수일 것 같은데 공비의 값이 마이너스 1또 플러스 1 사이 중에 양수여야 되니까 0부터 1까지일 것 같고요. 5라고 하는 값이 누구란 얘기예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k 5 마이너스 5k 값이 k입니다. 따라서 k 값은 또 풀어야 할 거는 23번. 23번으로 갔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등비급수 설명할 때 그런 말 했었잖아. 도형으로 항상 출제하고 도형의 성질이 지금 연습할 때 나오는 도형의 성질들은 꽤 쉬운 수준이고 막상 고3에 대해서 이 등비급수의 문제에서 출제되면 도형이 엄청 까다로운 도형이 나와. 그러면 그거는 등비급수를 못하는 게 원인이 아니야. 도형의 성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게 원인인 거지. 자, 일단은 반지름 길이 값이 2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지름 길이가 2가 되는 원에 대해서 내접하는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일단은 필요한 값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반지름이 2라고 한다면 이 삼각형 한 변 길이를 알고 싶거든? 이 삼각형의 한 변 길이는 몇인 거야? 수산발 내렸을 때는 절반 길이가 루트 3이니까 여기는 길이의 값 루트 3이라고요? 그런데 내접한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AC에 평행합니다. AC에 평행하고 B1을 지나지 않는 원의 접선이 D1, D2에 대해서 직사각형을 만들었고요. 직사각형에 대해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있습니다.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값을 계산한 게 S1이라는 얘기인가? 네, 맞네요. Rn번째 색칠된 그림의 넓이가 S라고 하니까 이 색칠한 게 S1이네. 이 색칠한 넓이의 값이 속의 게 이게 S2라는 얘기인가? 아닙니다. S1의 값은 이 넓이 두 군데 넓이 S1이고요. S2의 값은 이게 R2기 때문에 R2에 색칠되어져 있는 모든 넓이가 네 군데 넓이가 S2입니다. 이런 거 맞나요? 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넓이 두고 합시다. 첫 번째 넓이의 값을 구하려면 높이 값이 중요한 것 같거든? 네. 높이의 값을 구하려면 내가 지금 여기 길이가 지금 몇이라고요? 근데 여기 길이가 2인데 우린 여기 길이 알지 않나요? 네. 그럼 여기는 각각 1하고 1인 거야? 네. 그럼 높이의 값은 여기가 1인 모양입니다. 여기 1인 누구죠? 그럼 뺄 거는 지금 S1이라는 값을 구할 때 직사각형 넓이의 값이 2루트 3이라고 하는 직사각형 넓이에서 여기는 활골이라고 부르는 거의 넓이를 빼야 되는 거죠. 그럼 부채꼴 넓이에서 삼각형 넓이 빼서 구하는 게 좋겠습니다. 부채꼴 넓이는 지금 이 부채꼴 넓이를 구하고 있습니다. 부채꼴 넓이는 원의 넓이의 3분의 1인가? 여기가 120도니까? 그럼 반지름 2가 되는 원의 넓이는 4파이. 4파이의 3분의 2. 4파이의 3분의 2. 4파이의 3분의 1.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이 삼각형 빼야 되죠. 이 삼각형은 높이의 값 1, 밑변 값 2루트 3. 그래서 지금 S1이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가 네, 이게 지금 초항입니다. 그런데 초항은 구했는데 두 번째 항은 지금 누가 두 번째 항이냐면 여기 네 군데 넓이거든?
네 군데 넓이 중에 위에 두 군데 넓이는 이거라며. 네. 거기다가 이 넓이의 값을 추가해야 되는 거죠. 예. 이 넓이를 추가할 건데 최초의 한 변의 길이의 값은 2루트 3, 최초의 반지름의 값은 2였다고요? 예. 그런데 두 번째 원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원은 반지름이 몇이야? 아니 방금 전에 구하지 않았어? 아닙니다. 네. 구해놓은 걸 알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건 어떤 상황이죠?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의 값은 1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은 2였는데 네.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은 1이라면서 그리고 반지름이 1인 녀석인데 여기 있던 길이의 값 2였던 길이가 여기 있는 길이가 1이 됐다는 말은 길이의 비가 2분의 1씩 2대1이 길이의 비인 거야? 그럼 넓이의 비는 몇 대 몇인 거야? 그러면 방금 전에 구했던 넓이는 이 두 군데 넓이였잖아. 네. 이 두 군데 넓이한테 뭘 곱한 게 이 넓이라고? 4분의 1 곱한 게 저 넓이라고? 이런 거 맞아요? 예.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R3의 값은 원을 또 삼각형에 내접한 원을 그리는 거야? 네. 그리고 거기 위에다 또 그릴 거지? 예. 거기 위에다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리는 건가? 여기 색칠할 거죠? 예. 여기 색칠한 넓이는 방금 전에 이 빨간색 넓이한테 뭘 곱하자고요? 또 4분의 1 곱한 게 다음 넓이겠네? 계속 길이가 2대1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넓이 비는 4대1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결국 구하는 거는 난 이 값을 구하기 때문에 이 값은 초항의 값은 요 녀석이고 두 번째 항의 값은 요 녀석이 된 녀석의 값을 계속 더해 나가는 거지. 그 다음은 4분의 1 곱해진 게 아니라 16분의 1 곱해진 걸 더하고 그 다음 64분의 1 곱해진 걸 더하고 그러니까 이 녀석 SN의 값의 극한값을 구하는 것 자체가 등비수의 합인 거죠. 1-0비분의 초항만 쓰면 끝나는 거예요. 분모의 값이 4분의 3입니다. 4분의 3이니까 3분의 4 곱하기 이거라고요? 네. 답이 뭐라고? 4-3 길이의 비를 구한 다음에 넓이의 비를 구할 겁니다. 예. 자,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당신들이 급수, 문제입센 수학을 풀 건데 급수 문제입센 수학에 있는 내용을 푸는 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려.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인가요? 네. 금요일 이틀? 이틀이면은 요즘 할 것도 없잖아. 어마어마한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미리미리 하세요, 이제. 아마 하고 나서 좀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밤새 넘게 역시 승현이. 당신 얼마큼 했어요? 네. 네. 성민이 아직 손 안 댔죠? 수림이도 손 댔을 리가 없어. 네. 이걸 느끼라고 한 거 말한 거야. 뭐냐면, 내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잘하고 싶다면, 시키는 거 이상을 항상 해야 돼.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꺼냈습니다. 승현이가 너무 열심히 해. 네, 그러니까 승현이하고 규민이는 내 체력과 내 정신력이 오버페이스가 되지 않게끔 신경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까놓고 봤더니 별로 열심히 안 하는데 오버페이스 하지 말라고 선생님이 얘기하고 이런 거 아니야 혹시? 막상 까놓고 봤더니 놀 거 다 놀고 막 볼 거 다 보고 막 유튜브 뭐 넷플릭스 안 본 거 없고 막 이런 거 아니냐 니네? 하나 물어. 청춘시대 봤어 안 봤어? 넌 봤어 안 봤어? 오, 그럼 됐어. 자, 이제 쌤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다음 챕터 진도를 나갈지 시단계 문제를 풀어줄지 살짝 고민하고 있어요. 센 수학에 있는 급수 시단계를 풀어줄지 다음 챕터 진도 나갈지를 고민하고 있다고요. 시단계를 지금 수업 시간에? 스펙을 있는 게 아니고 네. 아이들 다른 친구들과 모든 친구들을 위해서요? 기준도 어차피 안 오는 거 네.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스님도 못 풀면 어떻게 창피하게. 그게 문제잖아. 아니, 저희 학교에서 학생만 잘 푸실 겁니다. 자, 문제입센 수학을 펴보세요. 시단계 좀 풀겠습니다.
C단계가 쪽수가 몇 쪽부터 몇 쪽까지야? 46에서 49까지. 자, 수업은 대화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는 걸 추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n이라는 문자식이 곱해진 점화식입니다. 이 점화식은 5번 점화식이라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셨습니다. an 플러스의 값은 an 곱하기 fn, n이라는 문자식이 곱해져 있을 때 그때 an 구하는 공식이 뭐죠? A씨 두 놈 중에 한 놈은 알겠지? 아, 나 이 새끼들. 축차대입법이라고 하는 녀석이고 n이라는 문자식이 곱해져 있을 때에는 더해졌을 때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세요? 이건 수업했잖아. 이건 수림이한테 물어볼래요. 수림아, 쌤이 점화식 앞에 내용 정리해주면서 P 플러스 Q 걸 점에 설명하면서 이런 것도 설명해 드린 것 같거든요. 이때 어떻게 푼다고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건 최근에 했던 거라. 기억 안 나요? 성민이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요. 이게 문제. 이것도 문제. 최근에 뭔가 배우고 나면 그걸 외우려 노력해야 되는데 외우려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 이거 문제. 오래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는데 최근에 한 건 잊어버리기 힘들거든. 이건 더해져 있을 때였는데 더해져 있을 때는 첫 번째 항부터 F1부터 Fn-1까지를 싹 다 더해야 되거든. 하지만 유사합니다. 곱하기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 항 곱하기 F1 곱하기 F2 곱하기 F3 곱하기 다만 n-를 대입한 데까지 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점화식은 기본 점화식에 거의 준하는 거라서 이건 한두 번 배우면 잊어버리기 힘듭니다. 근데 한두 번 배우는데 자꾸 잊어버리면 공부 못하는 건 예정되어 있는 일입니다. 다음에 모르시면 욕할 수 있습니다. 와, 규민이하고 승현이 니네 쩌는데? 와, 씨, 이런 걸 까먹냐, 니네는? 자, an 플러스의 값이 루트 n an이기 때문에 첫 번째 값은 4라고 합니다. 그럼 딱 보자마자, 아? 5번 점화식이네? an 값은 누구라고요? 4 곱하기, 루트 1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언제까지 곱하라고요? n-1까지 곱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녀석의 값이 지금 an 값인데, 근데 급수값은 지금 이걸 계산하라는 얘기야, 지금? 아이씨, 뭐라는 얘기지?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뭐라는 얘기야? 대입하기 너무 불편하지 않아? 아, 대입하면 약분은 되겠다. an 플러스 2의 값은 4부터 루트 1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어디까지 곱하는 건데 n값 대신 n 플러스 1 대입했으니까 루트 n 플러스 1까지 곱했습니다. 이거 두 개 약분하면 누군데? 분모에 이거 두 개 남는 거야? 네. 그럼 꼴랑 이거 보란 얘기야?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이거 두 개 약분하고 남은 녀석의 값이 루트 n 곱하기 루트 n 플러스 1이고 분자의 값이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이거 보라고 합니다. 그럼 따로따로 쓰기만 될 것 같습니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앞에 건 루트 n분의 1 뒤에 건 루트 n 플러스 1분의 1 그러면 이건 급수값이고 급수값은 합의 극한이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루트 k분의 1 빼기 루트 k 플러스 1분의 1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이거의 시그마 값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 쓰는 거는 이제 고3 올라간 사람으로 창피하기 때문에 첫 번째 거 마지막 거만 써도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n이 무한대로 가면은 무한대분의 빵, 무한대분의 1 빵 그래서 극한값 1인가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C단계 풀긴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항의 값이 양수이고 공차의 값이 3이 된 등차수열이 있습니다. 모든 항의 값이 양수인 수열 Bn 값이 있고요. 다음 주 걸 만족할 때 A1의 값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점화식이는데 점화식은 로그를 가지고 사용하고 미세값은 10인 것 같으니까 우리는 로그를 없애버립시다. 좌변값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1 곱하기 bn 값입니다. 오른쪽은 누구죠? 네, 10의 0승이니까 1인가요? 로그를 지수로 바꿨습니다. 그럼 bn 값 대신에 대입하게 되면 결국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곱하기 an 플러스 1분의 1의 값을 제시해 준 거야? 네. 근데 an 값을 알고 있다며. an 값은 초항은 몰라. 네. 초항은 모르지만 공차의 값은 3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지 모르지만 3n 초항을 알면 참 좋은데, 그지? 초항의 값을 뭐라고 가정해볼까? 초항을 a라고 가정하자고? 그러면 초항의 값 a면 뭐라고 써야 되는데? 요러면 초항의 값이 a인가? 네, 등차수에 대해서 공차의 값은 3이고 초항의 값은 a인 등차수를 잡았습니다. 그럼 대입하겠습니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분무수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분모의 차이값이, 요게 지금 분모의 차이값 3인가요? 그래서 지금은 합의극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부모의 값이 공차니까 3분의 1 ak분의 1 빼기 ak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지금 시그마 값 계산하는 중이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3분의 1 첫 번째 항분의 1 빼기 두 번째 항분의 1 두 번째 항분의 1 빼기 세 번째 항분의 1 세 번째 항분의 1 빼기 네 번째 항분의 1 남은 녀석의 값은 첫 번째 항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번째 항분의 1만 남나요? 다 소거되고 이것만 남았고요. 공차의 값이 3이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극한값이 누구예요? 네, 무한대인가요? 그래서 이 값은 빵입니다. 첫 번째 항 우리 a라고 적었어? 네. 그 값이 그럼 3a 분의 1인가요? 예. 그 값이 12분의 1이기 때문에 초항의 값은 4입니다. 문제는 초항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되신 거 맞죠? 수림이 좀 잘 이해되는 거 맞으세요? 네, 3번으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지금 수열 A형과 B에 대해서 다음 값을 묻습니다. 선생님도 이런 문제 나오면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왜냐면은 매번 조금씩 문제가 요구하는 형태에 맞춰서 변형해 나가야 되거든. 수열 AN과 BN 값이 있는데 나는 AN의 극한값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AN의 극한값이 필요한데 부등식으로 주어진 게 있습니다. 등식이면 조금 더 생각이 편할 것 같은데 부등식이고요. AN만 있는 게 아니라 AN 앞에 뭔가 지금 곱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BN 값의 급수값을 수렴한다고 얘기했다고?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뭐가 있어요? 급수값이 수렴하기 때문에 극한값은 0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BN의 극한값은 0인 것까지 알겠는데 AN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그러면 AN에 대해서 부등식을 세워서 푸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AN이라고 하는 녀석의 범위를 찾고 있습니다. A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BN 플러스 2면 3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네. 또 여기서 AN이라는 녀석의 값은 얘는 1, 3페이지 마이너스 근데 양변에 리미트만 달면 AN 값 구할 수 있겠네요? 양변에 모두 리미트 달았습니다. 리미트 달면은 여기는 등호가 없었지만 극한값은 등호가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 값은 극한값 2분의 3, 왼쪽도 최고차계수 비교해서 2분의 3인가요? 네. 낑겨진 값은 2분의 3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문제가 가볍게 풀리긴 했는데 조건을 주어진 걸 가지고 요런 게 엄청 까다로워. AN 앞에 뭐 n제곱이 붙어 있거나 AN 앞에 뭐 EN 플러스 1이 붙어 있거나 뭐 이런 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 푸는 게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거든. 이건 그나마 샌드위치 부등식으로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66번으로 갔습니다. 66번은 다음에 급수값이 B로 수렴한다면 A의 값이랑 B의 값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급수값이 수렴한대. 급수값이 수렴하기 때문에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극한값은 빵입니다. 극한값이 빵 나왔으면 좋겠는데 극한값 최고차계수 비교하면 9분의 A잖아. 9분의 A가 빵 나오려면 A는 0이어야 됩니다. A 값이 0이니까 이 녀석은 지워집니다. 그런데 그때 B의 값을 결정하시라고? A 값은 빵인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이건 필요 없는데 B를 구하라고? B를 어떻게 구하지? 시그마 좀 특이한 점은 이게 1이 아니다. 2라고 써있다. 시그마 n이 2부터 무한대까지 9n제곱 저 인수분해 되나 저거? 뭘로? 3하고 3하고 2하고 4로 돼? 됐습니다. 그럼 분모에 있는 값이 분자의 값은 6인데 분모의 값은 작은 걸 앞에다 쓰고 큰 걸 뒤에다 쓰겠습니다. 이건 일종의 습관과 같은 겁니다. 분무수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합의극한 급수의 값을 합의극한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그마 K가 2부터 N까지라고 쓰겠습니다. 분모의 차이값은 몇이죠?
6은 분자인 6이라 약분했습니다. 남은 녀석의 값은 3k-2분의 1, 3k-4분의 1 빼기 3k 플러스 2분의 1인가요? 네. 여기다 지금 2부터 n까지 대입한 걸 쓴 다음에 문제 풀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2대입했습니다. 2분의 1 빼기 2대입했더니 8분의 1? 3대입했습니다. 5분의 1 빼기 11분의 1? 그 다음이 4대입했습니다. 지금 24분의 그럼 소거되는 녀석의 값 앞에서 소거되는 게 8분의 1 소거됩니다. 마이너스 11분의 1이 지워질까? 마이너스 14분의 1도 지워질까? 남은 녀석은 첫 번째 거, 세 번째 거 남았습니다. 그럼 남은 건 뒤에서 첫 번째 거, 세 번째 거 남을 겁니다. 마지막에 있는 녀석의 값은 n을 대입했더니 3n 마이너스 4분의 1 빼기 근데 구태 안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그 다음 녀석의 값이 3n 마이너스 7분의 1인가? 빼기 3n 마이너스 1분의 1이에요? 네. 그럼 소거되는 것도 지금 뒤에서 첫 번째 거, 세 번째 거 남고 소거되는 건가요? 네. 어차피 이것들은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0입니다. 그래서 남은 녀석의 값은 10분의 7입니다. 거기다 7배라고 얘기했습니다. 10배라고 얘기했습니다. 7입니다.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자, 267번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급수에 진입한 점, 극한에 진입한 점 같은 거는 지금은 중요하지 않은 파트야. 수능에 이거 지금 요즘 배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내신 시험에는 한두 문제 정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수열 AN과 BN 값에 대해서 옳은 것만 구하고 싶습니다. 수열 AN 값이 더 큰 수열입니다. 항상 첫 번장도 A가 더 크고 두 번장도 A가 크고 이렇다는 얘기고 근데 이 얘기는 아니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똑같은 숫자를 대입했을 때만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급수값이 수렴한다고 합니다. 그때 BN의 급수값도 수렴하는지 묻습니다. 이게 좀 애매하네. 야, 수열 자체가 AN이라고 하는 수열의 값이 항상 더 큰 수열이라며. 큰 녀석의 값이 수렴한다고? 그럼 작은 녀석의 값도 수렴할까? 이건 상식적인 차원에서 걸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그럼 발레를 들어봅시다. 발레가 뭐가 있죠? D가 A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n제곱분의 1이면 네. 급수의 값은 수렴한다고 이거 외운다고요? 하지만 이것보다 작은 녀석이라고 한다면 bn 값은 만약에 마이너스의 n승이라고 할까? 아니다, 이렇게만 하자. 마이너스 n분의 1이라고 하자. 그럼 an 값보다 bn 값이 항상 작은 거예요? 그러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라고 하는 세의 값은 발산이에요? 마이너스 앞으로 나가고 이거는 발산이니까요? 얼마든지 발레는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신 거 맞죠? 자, 두 번째. A이 더 크고 B이 더 작습니다. 큰 녀석의 값은 급수값이 알파로 수렴하고 작은 녀석의 값은 급수값이 베타로 수렴한다면 알파, 베타의 대소관계는 이게 확실한가요? 이렇게 묻고 있어요. 맞을까? 큰 것들만 죄다 더한 거하고 작은 것들만 죄다 더한 게 있으면 큰 것들만 죄다 더한 게 더 큰 거 아닌가? 한 가지 걱정되는 게 하나 있긴 있어. 아이씨, 같으면 어떡하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이건 니은은 틀린 거잖아. 그럼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있을 수 있을까? 같은 경우가? 등비수열 한번 생각해볼까? 등비수열? 뭐 이것저것 생각해봐야지. 자, 선생님이 만약에 A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2분의 1의 n승이라고 생각해보자. 이건 등비급수값이 누구야? 등비급수의 값은 1 공비분의 초항이니까 1인가요?
그럼 다른 등비수열 중에 등비급수값이 1 나오는 거 한번 만들어 보려고. 공비의 값이 4분의 1이라고 해볼까? 공비가 4분의 1이면 1-4분의 1이라고 할 거 아니야. 네. 분모가 누군데? 4분의 3이야? 그럼 분자가 4분의 3이면 되겠네. 근데 대소관계가 항상이 성립하지 않는구나. 얘는 지금 초항이 누구야? 저는 4번 저는 아이씨, 이게 더 커버리냐? A2의 값은? 4번 B2의 값은? 16번 누가 더 큰 거야? 그리고 A 첫 아이, 초항에서 문제가 되냐, 지금? 모든 항이 이래서 발레를 들 수가, 앞으로는 계속 이런 건가? 계속 앞에 건 2분의 1씩 곱하지만 뒤에 건 4분의 1씩 곱하니까 앞에 게 더 크겠죠? 앞으로 항상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아이씨, 내가 얘를 잘못 들었네. 그럼 어떻게 하지? 같은 경우가 생겨버렸을 때 문제인데. 나는, 그러니까, 쌤 생각은 이럴 것 같아. 항상 큰 것들의 합은 작은 것들의 합보다 클 거 아니야. 항상 AN 값이 더 크기 때문에 급수값은 얘가 항상 클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난 참이라고 하고 싶거든, 지금. 근데 아직도 약간 좀 찝찝해. 뭐가 찝찝하냐면, 예상치도 못한 답에 막, 발레, 이래가지고, 야, 이건 아니잖아. 등호가 성립할 때도 있잖아. 이렇게 할까봐 두려워. 그러면 방법은, 증명을 할 수 있다면 증명을 하든지, 항상 참일 수밖에 없다고 증명을 해내든지, 아니면, 반대되는 예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반대되는 예를 찾는데, 다 잘했는데, 여기서 좀 문제가 발생해. 그럼 뭐 다른 걸 발레를 찾든지 갈 길을 잡아야 되거든. 발레를 더 찾아내 볼지 아니면 참이라고 증명할지가 중요한 것 같아 이제. 자, 느낌은 그럼 여기서 느낌이 중요한 거잖아. 내가 참이라고 생각하면 증명하려고 시도할 거고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발레를 시도할 건데. 자, 그러면 이제 한쪽 길을 선택합시다. 자, 참일 것 같아요, 거짓일 것 같아요. 그것도 모르겠어. 이러면 못해 이제. 이러면 치는 거야 이제. 증명할 수 있나? 증명을? 이런 거 한번 해볼까? 2분의 1 n승, 2분의 1 n승, 3분의 2 n승, 5, 4분의 1. 등비급수가 발레들기 제일 쉬운데, 아이씨,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네. 같은 경우를 발레를 찾을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아이씨. 니은을 증명해 볼게요. 시그마의 값은 더하기 빼기의 값은 따로 쓰거나 한꺼번에 쓰는 게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이거 빼기 이 녀석의 값은 시그마 하나만 써도 되죠? 네, 이게 지금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가요? 네,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녀석의 값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 녀석의 값은 시그마를 하나만 쓰고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그 값은 양수값들만 모은 거야? 네, 양수값들만 계속 더하면 절대로 빵이 나오거나 음수가 나오는 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항상 양수값이기 때문에 이 녀석의 값은 알파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증명이 가능한 거였네. 증명이 가능한 거를 그 가는 길을 발레를 찾았으니까 이게 안 풀렸던 거네. 이게 어려워 이게. 하지만 중요하진 않습니다. 디귿으로 갔습니다. 디귿은 급수값이 알파, 급수값이 베타라고 합니다. 근데 알파가 더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보자마자 알겠네. 왜?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값은 0이기 때문에
같아요. 부동호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야, 그럼 디귿부터 풀었으면 답을 금방 알았겠다. 자, 그 다음 문제로 왔습니다. 268번으로 왔습니다. 자연수 n값에 대해서 중심좌표가 다음과 같고 반지기가 1인 원이 있습니다. 근데 원점에서 원에다 그어준 두 개의 접선의 기울기가 pn과 qn입니다. 그때 이걸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각의 소형계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원이 하나 있고 원의 중심점 좌표의 값은 2n, n 플러스 1이고 cn이라고 하니 원의 반지름 1입니다. 그런데 선이 있는데 그 선이 원점에서 그어준 두 접선이라고요? 원점에서 연결해준 두 개의 접선이 있습니다. 두 접선에 대해서 기울기의 값들, 기울기에 대해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은 이 두 개의 선에 대해서 이 선은 y는 mx 원점을 지나는 선이고 기울기는 m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나는 접하기 때문에 원의 중심의 직선까지 거리의 값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값을 구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거리 재겠습니다. mx-y 값이 빵이라고 한 직선과 중심점 좌표 사이의 거리의 값이 1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고 있습니다. x 앞에 거 제곱 플러스 y 앞에 거 제곱분의 전제가 2n x n 마이너스 1이 1입니다. 네, 둘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m이라고 하는 값이 이게 pn이자 qn인 거죠? 네. 분모값을 제곱이 너무 괴롭다. 아이고야. 분모값 양변에 곱했고요. 양변 제곱합니다. 네. 그럼 제곱했더니 4m제곱 n제곱 플러스 n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4m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4mn인가요? 네. 그 다음 거 제곱한 녀석의 값은 m제곱 플러스 1 네. m이라는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입니다. 곱했더니 누구야? 4n 마이너스 4n제곱 마이너스 1m제곱 네. 1창 m의 1창이 2개? 네. 마이너스 4n제곱이랑 플러스 4n? 네. 글자 보이나? 그 다음 녀석의 값이 누구야? n제곱 플러스 2n 같습니다. n제곱 플러스 예. 그때 두 개의 근이 pn과 qn입니다. 내가 필요한 거는 지금 급수값을 구하기 위해서 4pn, qn 두 분의 곱 마이너스 2 곱하기 pn 플러스 qn 두 분의 합 곱하고 합의 값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pn 플러스 qn의 값 구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4n 4n제곱 마이너스 1분의 4n제곱 마이너스 4n? 인수분해에서 약분이 되나 안 되나? 약분 안 되죠? 그 다음 pn, qn 고백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4n제곱 이걸 대입해서 급수값이 필요합니다. 대입했습니다. 나 이 그지들 진짜 이렇게까지 문제 만들어야 되는 거야? 4n제곱 마이너스 1분의 4배 했더니 4n제곱 플러스 8n? 마이너스 2 곱했습니다. 8n 플러스 8n 그 다음 통분했더니 플러스 4n제곱 플러스 2 다행히 2창은 지워지나? 네. 1창이 안 지워지나? 너 좀 지워줘봐 너. 너 왜 안 지워져? 지워줘 빨리. 왜 마지막에 4mn 쓸 때 부호가 틀렸다고요? pn과 qn이 왜 4n제곱 마이너스 1 4n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죠? 4n제곱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4n제곱 4n이야. 무시하겠습니다. 이 미친놈아 근각의 관계를 헷갈려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선생님이 여기 부호를 틀렸어 부호를. 너 그래서 네 말이 선생님이 전개할 때 마이너스 4mn이라고 썼어야 했는데 전개를 잘못했습니다. 네 말이 맞아. 여기 부호가 너 이 말한 건가 네가?
아니, 너 이 말 안 했어, 너. 아니, 네. 그럼 지금 잘못한 거는 여기가 부호 바꿔서 플러스입니다. 이거 하나 잘못했고요. 그럼 뭘 바꿔야 되는 거야? 합의값에 합의값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8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8n 플러스 8n도 지워집니다. 남은 녀석의 값은 인수분해가 되죠. 2n-1, 2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이거의 급수값이 필요합니다. 합의값으로 바로 풀겠습니다.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n까지. 부모의 차이값은 그 마이너스 2분의 1 따로 썼고요.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을 썼습니다. 야, 이거 니네 외우지 않았냐? 괜히 하고 있었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2n-1, 2n 플러스 1분의 1이 누구라고요? 아니, 아야. 네, 이거 2분의 1이었죠? 그래서 답이 요거에 대한 급수값을 구하니까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답인 것 같습니다. 외우면 편해집니다. 그럼 승현이가 아직 안 해왔다는 얘기야. 규민이는 외우려고 노력했다는 얘기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은 무한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분의 1은 수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은 이제 분모의 차이값이 2가 나는 거. n하고 n 플러스 2라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홀수 2n-1, 2n 플러스 1 외우면은 문제 풀 때 편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근각의 수학 경계원 사용했습니다. 이제 69번으로 갈 생각입니다. 지금 설명하는 동안 할만한 거 맞죠? 수림이도 할만한 거 맞죠, 지금? 자, 69번으로 갔습니다. 69번도 뭐 뻔하네. 딱 보니까 근각의 수학 관계네. 문제에서 지금 2차 함수의 값에 x축과 만한 교점의 a점, b점의 a점, b점의 값이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알파, 베타 구해가지고 거듭 제곱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방법은 통분하면 되겠죠, 먼저. 아니요라고 대답했어야죠. 맞다는 얘기요, 아니라는 얘기요? 통분하면은 산수가 불편한 거지. 그냥 따로따로 등비급수 푸는 게 훨씬 편리하겠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앞에 거는 알파분의 1의 n승이라고 써도 상관없죠? 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베타분의 1의 n승이라고 써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뭘요?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의 범위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알파나 베타에 대해서 역수의 값의 범위를 어떻게 구하냐? 알파, 베타에 대한 정보, 내가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한 건데? 나 이게 궁금한데? 아니, 수렴하려면 등비급수값 계산할 때, 이건 등비수열이잖아. 네. 등비수열에 대해서 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있어야지 수렴하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있는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 거야, 지금. 검토하는 방법은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다 1 대입하면 누구야? 그럼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베타는 1보다 큰 거야? 1보다 큰 숫자의 역수의 값은 1보다 작은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하려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누구예요? 그럼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값이잖아, 알파는. 네. 그래서 알파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역수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인 거 확인했고요. 이제 등비급수값 계산하고 있습니다. 앞에 건 1 공비 알파분의 1, 초항도 알파분의 1. 뒤에 것도 1 공비 베타분의 1분의 초항도 베타분의 1입니다. 분자분모에 알파 곱했습니다. 알파 마이너스 1분의 1, 베타 마이너스 1분의 1입니다. 이제 통분할 겁니다. 통분했더니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인가요? 네. 이제 근거하게 세운기만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합의값은요? 두 분의 고백값은? 그것만 대입해 주세요.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 플러스 1 아니다, 뭔가 잘못 봤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인가 분모가? 분자의 값은 마이너스 3?
통분이 먼저 이루어지면 여기서 통분을 처음에 시도해버리면 그럼 풀 수가 없습니다. 자, 70번으로 갔습니다. 70번은 점화식을 활용해서 또 나에서 조건을 주고 있는데 나라고 하는 조건의 점화식은 합성함수한테 an 값을 집어넣어가지고 2를 더해준 녀석의 값이 다음 항이라고 합니다. 그럼 합성함수의 값을 알아야 되는 거네. 근데 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막 무작정 대입하려고 그냥. 자, 첫 번째 항의 값을 구해봤습니다. 첫 번째 항의 값은 1이라고 문제가 얘기해 줬고요. 두 번째 항을 알고 싶다면 첫 번째 항 1이라는 녀석의 값을 먼저 f한테 대입해야 되겠네. f한테 1 대입했으니까 아래 1 대입한 건 마이너스 2. 다시 그 마이너스를 f한테 또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2는 위에다 대입했더니 3분의 5한테 2 더했습니다. 11이죠. 근데 니네가 궁금한 건 an이 궁금한 게 아니네. 9-an 값이 궁금한 거네. 그럼 9-a1의 값은 9-a2가 하고 있습니다. 3분의 11. 3분의 2 곱했나? 네. 세 번째 항 구하고 있습니다. 3분의 11을 f한테 대입하려고요. 아래? 네.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22? 마이너스 3분의 22 대입했습니다. 9분의 22. 9분의 9 더했으니까 9분의 31? 9분의 31이어서 9에서 9분의 31 빼려고요. 9분의 50? 더하기 2 안 했다고? 아하. 더하기 2를 해주면 18 다음에 49? 9분의 49를 빼면은 81 빼기 49, 32? 네. 그럼 곱한 게 3분의 2 맞아? 예. 그럼 등비수열이네요? 네. 초항의 값은 8이고 공비의 값이 3분의 1가 되는 등비급수 값을 계산하세요. 24요. 되신 거 맞죠? 근데 여기서 an을 구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허비하는 애들 다 틀리세요.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다음에 급수값이 두 개 있습니다. an이라고 하는 수열은 등비수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급수값들은 등비급수입니다. 등비급수값 두 개 제시해 드릴 테니 이걸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열 an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ar의 n-1승입니다. n값 대신에 2n값 대입했습니다. ar의 2n-1승입니다. 3n번장의 값도 ar의 3n-1승인데 얘는 초항이 누구예요? 얘는 공비의 값이 r인 거죠? 얘는 초항의 값이 모든 수열의 초항 n값한테 1 대입한 게 초항이잖아? 네. 1 대입했더니 초항의 값은 ar? 공비는 누구죠? 네, n 밑에 있는 게 공비야. n 밑에 있는 게 r의 제곱이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의 제곱이 공비고요. 얘는 초항의 값은 얘는 공비의 값이 n 밑에 있는 걸 r의 3승이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구하라는 거는 당연히 r 제곱의 값도 r 세제곱의 값도 이런 모양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확실하진 않아요. 자, 첫 번째 거 계산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 누구라고요? 1-r제곱분의 두 번째 건 누구예요? 이거 두 개 연립하셔가지고 AR 구해서 이거 구하시라고요? 네. 1-r분의 초항의 값은 이거 구하시려고 합니다. 연립하려고 합니다. 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두 번째 식을 첫 번째 식으로 나누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식을 첫 번째 식으로 나누겠습니다. 1-r의 3승은 인수분해했던 1-r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 1-r 1 플러스 r 그럼 분모끼리 나누기 한 녀석의 값은 이게 지금 분모끼리 나누기 한 건가? 분자끼리 나누기 했더니 그 값이 이거 나누기 하면 13분의 4인가? 번분수 계산하고 있습니다. r제곱 플러스 r 플러스 1분의 이 값이 13분의 뭐 이렇게 그지 같냐? 망했다.
그냥 대충 이게 누군지 딱 나왔으면 좋겠구만. 이게 분수란 얘기네. 아, 내가 쓰기 곱하기까지 하기 싫은데. 13R 제곱 13R, 4R 제곱 4R, 9R 제곱 플러스 9R 마이너스 4. 인수분해하려고 합니다. 3, 3, 4, 1, 아, 마이너스 4. 4랑 마이너스 1. 4랑 마이너스 1. 그래서 R값이 누구라고요? R값이 마이너스 3분의 4 또는 3분의 1인데 아래값이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면은 이 범위를 충족하지 못하죠? 그래서 아래값은 3분의 1입니다. 아래값이 3분의 1에서 초항값도 구해야 됩니다. R한테 3분의 1 대입했더니 9분의 8, 3분의 2, 그 값이 3이었으면 좋겠습니다. 8분의 3? 8? 거기서 1은 8. 1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8입니다. 그 10인가? 네, 10. 10번씩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 아래값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등비 급수가 수렴합니다. 등비 급수가 수렴하기 때문에 공비의 값인 9분의 R-4의 범위는 1에 들어온 거 있어 없어? 네, 시그마는 1에 들어온 거 없습니다. R값의 범위 구하겠습니다. R의 범위가 누구죠? 아래 범위는 마이너스 53까지. 그런데 다음 극한값이 마이너스 4분의 1로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비에 해당하는 녀석의 값이 누가 있냐면, 자, 주어진 것들 중에는 R의 n승도 있고요. 2의 3n승, 8의 n승 값도 있고요. 4의 n승 값도 있습니다. 이들 중에 밑이 큰 거의 개수를 비교해야 됩니다. 그런데 R의 값의 범위가 이래서 R이 큰지 8이 큰지 둘 중에 누가 더 밑이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밑이 제일 큰 게 8이라고 한다면 R의 값이 8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안 되는데. 개수 비교해야 돼. 이렇게 개수 비교하는 건가요? 네. 개수 비교한 게 누군데요? 아, 마이너스 3. 안 되긴 뭐가 안 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는 R의 값이 더 큰 경우가 있나요? 근데 이 거듭 제곱들은 R의 값이 더 큰 경우는 지금 이거 개수 비교하는 거잖아. 근데 실은 밑이 크다 작다는 뭘로 경계를 판단하면 절대값으로 밑이 크다 작다를 얘기하거든, 우리는. 이때는 개수 비교한 게 누군데요? 이때는 Rn승 개수 비교한 게 R인가요? 이거는 그냥 마이너스 4분의 1을 만족하는 거잖아. 이거는 이게 마이너스 4분의 1인 게 될 수 없어요. 마이너스 4분의 1이 부등식을 만족할 수 없거든. 이건 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R의 범위가 마이너스 8부터 플러스 8까지라고요? 그래서 공통범위 구했습니다. 마이너스 5부터 요 사이들은 R값 정수의 개수 묻고 있습니다. 정수 몇 개 있죠? 되고 있는 거 맞으세요? 자, 그 다음 문제로 왔습니다. 이 페이지까지만 풀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두 자연수 K하고 N값에 대해서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직선하고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N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엄청 쉽네. 그냥 꼴랑 직선의 방식밖에 없잖아. 절편값 구하면 되네. X한테 빵 대입한 Y 절편 구하고 있습니다. 빵 대입했더니 4의 N승인가요? 이번에는 X절편 구하고 있습니다. X절편 값은 뭘 대입해야지 빵 나올까요? Y값이. 저 새끼가 저거 뭐라고 하는 거지 정말. X한테 KN 승분의 1을 대입했을 때 빵 되는 거죠? 맞죠? 정신줄 났어요 지금 승현이. 자, 그때 절편값들을 알고 있습니다. 절편값들은 둘 다 양수값이네요. 일사분면에 존재하는 삼각형입니다. 그 삼각형의 넓이만 구했습니다. 삼각형 넓이가 누구라고요? 2분의 1 곱하기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넓이인데 이거의 등비급수가 수렴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이 필요합니다. 수렴하려면 공비의 값이
이래 도움 없는 거죠. 등비급수니까요. 그런데 K는 자연수라면서요. K가 자연수면은 이것만 풀면 되겠네? 따라서 K값은? 그럼 최소값은요? 잠깐 쉬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난이도가 또 확 어려워지네. 274번은 직선입니다. 직선하고 포물선이 만나서 생기는 점이 A점 좌표하고 P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PN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 X의 수렴을 내린 점이 H고요. 알고 싶은 건 지금 PN의 Y좌표만 구하면은 PH에 대한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PN의 점의 좌표, Y좌표 좀 필요한 상태고요. 교점 좌표를 구한 다음에 이 점의 Y좌표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인수분해가 쉽게 출제된 것 같습니다. 같다고 놨습니다. 같다고 놓고 2항까지 했습니다. 3x-2분의 1의 n-1승의 값 곱하기 x-1이기 때문에 PN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알 수 있습니다. PN의 점의 좌표가 x좌표가 누구죠?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n-1승인가요? 그 점을 y좌표 필요했던 거죠? y좌표는 포물선에 대입하면 좀 불편할 것 같고요. 직선한테 대입해서 y좌표 구합시다. 아이구야.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다 대입해서 구하는 거죠, 지금?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 2n-2승? 빼기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 n-1승 이 y좌표입니다. 그럼 PN하고 HN 길이의 값은 누구죠? 이 점 좌표 음수인데 조심합시다. 그럼 선분의 길이의 값 마이너스 달아야지 선분의 1인가요? 여기다 마이너스 달아서 순서 바꾸겠습니다.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 n-1승 여기는 제곱의 값을 2분의 1한테 주려고요.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여기 있는 거에 등비급수값이 필요합니다. 앞에 것 따로 뒤에 것 따로 구하면 되죠? 앞에 거에 등비급수 구하고 있습니다. 1 마이너스 공비 2분의 1분의 뒤에 거는 1 마이너스 앞에 값이 2분의 1, 3분의 2? 9분의 4? 그럼 9분의 6에서 뺐으니까 답이 9분의 2가 답인가요? 답이 없어. 뒤에 전분의 그 아까 P 이거? X가 3분의 1 X가 X가 3분의 1 3분의 1 안 곱했어야 되는데 그러네. 이렇게 곱했을 때 2분의 1 n-1승이네. 3분의 1이 없으니까 여기에 3분의 1이 없는 건가? 네. 그래서 9분의 자 75번으로 갔습니다. 75번은 아이고야 트랙을 도는 거 반대 방향으로 도는 문제 좀 까다로운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의 지름의 양쪽 끝에 있는 점 A점, B점이 있는데 A점은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 같고 B점 좌표는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출발할 겁니다. 동시에 출발해서 같은 속력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랬다가 서로 만날 때까지 방향과 속력을 바꾸어서 움직인다고? 처음도 같은 속력이었는데 그 다음도 속력을 서로 바꿔봤자 같은 속력이겠네? 방향만 바뀌는 건가? 그럼 처음 만나는 지점은 여기가 처음 만난 지점이에요. 꼭대기? 그때 방향을 바꿨다고? 그럼 A라는 녀석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갔다고? B라고 하는 점도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방향을 바꾸셨다고요? 하지만 속력은 똑같습니다. 맞게 읽었죠? 속력을 바꾸었다며 서로 만날 때마다 방향과 속력을 바꿨다며 아랫줄에
A의 속력은 이전 속력의 5분의 4, 그지도 여기서 봐. 이러면 장난인데, 이러면. 점 A점은 속력이 이전 속력의 5분의 4배 한다고? 아이씨. 여기서 그럼 만날 줄 알았더만. 5분의 4배 하면은 B점의 속력이 값은 10분의 9배 된다고? 그럼 한 여기쯤에서 만나겠네? 두 번째 만나는 게? 여기 속력의 4분의 5배니까 좀 느리게 가는 거고. 10분의 9배 했으니까 여기서는 좀 빨리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겠네? 이런 거 맞죠? 그게 여기까지 그렇게 갔다가 두 번째 전 단계에서 만난 다음에 다음 단계에서 만날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각각 AN과 BN이라고. A온 B온이 뭐야? A온 B온은 각각 A, B의 출발에 처음 만날 때가 움직인 거리라고. 출발은 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나는 지금 문제를 일단 A1, B1부터 구할 생각이거든. A1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리야? 트랙의 반지름 알아? 트랙의 반지름 모르네요? 그럼 트랙의 최초의 반지름의 값을 EA라고 불래. 그럼 전체 둘레는 4,2파이? 그럼 처음에 이렇게 갔던 거리는 A파인가요? 처음에 A온 A파입니다. B온 값은 A파입니다. 그런데 A2의 값이 지금 이게 A2죠. A2하고 B2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A2하고 B2를 더한 게 뭐야? 한 바퀴야? 근데 지금 선생님이 구하고 싶은 거는 A2의 값, B2의 값을 따로따로 구하고 싶은 거잖아. 속력이 원래 그 전 단계의 속력은 똑같은 속력이었단 말이야. 근데 속력이 5분의 4배를 했고 10분의 9배를 한 거잖아. 그럼 속력의 값을 가지고 거리의 값을 추정해야 되는 거네? 어떻게 계산하지 그거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근데 속력이 지금 5분의 4배였다고? 속력이 5분의 4배가 되면 시간은 동일한 시간 동안 움직이는 거 아니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인데 어차피 시간은 동일한 시간 동안 움직인 거라서 이거는 변수가 아니야. 상수야. 그 시간의 값을 곱해주게 되면은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한 녀석의 값이 거리이기 때문에 속력과 거리는 비례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움직인 거리는 전체 트랙의 길이에 여기가 지금 10분의 8대 10분의 9여서 8대 9인 거구만. 그럼 이 녀석의 값을 8대 9로 쪼개야 되니까 17분의 8을 곱한 건가? 그 다음 녀석의 값은 17분의 9를 곱한 거네. 전체 트랙 길이에. 되신 거 맞나요? 그 다음이 또 어떻게 된다고? 이번에는 또 이제 반대로 돌아올 때. 여기서 이렇게 돌아올 때 만난 지점으로부터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지. 서로 만날 때마다라고 얘기하지. 네. 만날 때마다여서 여기 있는 녀석은 또 5분의 4배를 한 거잖아. 한 여기 앞쪽에서 만날 것 같은데? 그럼 최초의 속력한테 5분의 4를 또 곱한 거잖아. 그럼 25분의 16배? 최초의 속력이 25분의 16배. 여기 있는 녀석은 최초의 속력의 100분의 81배. 그래서 그 속력의 값이랑 거리는 비례하기 때문에 전체 트랙의
25분의 16이니까 100분의 64? 25분의 16에 4배하면 분자분의 4배하면 100분의 64? 네. 여기 있는 건 100분의 81? 64 대 81. 어차피 A3하고 B3의 값은 똑같이 4파인데 A3의 값은 거기서 까먹었다. 64 더하기 81은 뭐라고? 140. 145 중에 64만큼. 그 다음 녀석의 값은 145 중에 이제 더 이상 안 하려고 이제. 그러면 B온분의 A온 값을 구하라고. B온분의 A1. B온분의 A1은 최초에 누군데? 1? 이건 수열의 값이 초항값 1입니다. 두 번째의 값은 누구야? 세 번째는 누구야? 이거의 등비급수 구하라고? 따라서 1-9분의 8분의 이 문제 포인트는 어떤 게 포인트냐면 둘레의 길이의 값이 일정하다는 게 포인트야. 둘레의 길이가 일정하다는 포인트를 못 잡으면 풀기가 까다롭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와, 이제 너희가 나중에 고3이 되면 이 문제는 그나마 쉬운 문제. 일단은 문제 읽기 싫어. 선생님도 싫은 이 문제 안 읽어. 이런 거. 일단 읽어야 될 포인트만 봅시다. AB원의 값은 3, AC원의 값은 2, 각도의 크기는 60도. 뭐 2등분선. 이 정도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AB원의 값 길이가 여기가 3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요만큼 길이 값 2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각이 60도라고 얘기했나? 알파벳 잘 봐봐. 맞아?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각은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30도, 30도 쪼갠 선이군요. 그때 지금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첫 번째 넓이입니다. 그리고 여기 넓이 플러스 첫 번째 넓이 플러스 여기 두 번째 넓이가 S2입니다. 여기는 두 개의 넓이가 S1, 네 개의 넓이가 S2입니다. 자, 그러면 S1을 어떻게 구하냐? 도형의 성질, 이런 유사한 문제 나올 때마다 매번 도형의 성질을 판단해야 돼. 음, 3하고 2? 각이등분선? 60도? 코사인 제곱칙? 여기는 B1, C1의 길이를 알아? B1, C1의 제곱은 코사인 제곱축을 구하면 왼쪽 선분의 길이 9, 오른쪽 선분의 길이 4 제곱했습니다.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사이값 코사인 62분의 1 6을 뺐습니다. 잘못했나? 네. 그러면 B1, C1의 길이의 값은 루트 7입니다. 구할 필요 있었나 싶기도 한데 아무튼 그런데 여기는 현의 괜히 구했나 보다. 여기는 현의 길이 있죠. 이건 원주각이 60도짜리인 호의 현이죠. 원주각 30도짜리. 얘도 원주각 30도짜리 현입니다. 현의 길이는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 활골의 넓이와 여기 활골의 넓이 똑같나요? 네. 그럼 내가 필요한 건 결국 이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 넓이랑 똑같다고요? 네. 그럼 이 넓이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알지? 각의 등분선이었으니까 3대 2인 건 알아? 그럼 여기 있는 길이의 값은 3대 2여서 5분의
3루트 7이야? 네. 여기가 밑변도 3대 2라서? 각을 모르는데? 또 하는 게 뭐가 있지? 사인 법칙! 삼각형 ABO-D1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인데 이 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 이 원의 반지름이 필요해. 반지름을 알아야지 여기 비하는 길이 구할 수 있거든? 그럼 줬는지 확인해보자. 원의 반지름 언급했나 문제가? 얘기해? 아이씨, 원의 반지름 얘기 안 했다고? 그럼 사인 법칙 적용해서 반지름, 3분의 1이 구하려고 했는데 3분의 1을 못 구하네. 망했다. 뭐를 지으면? 10도, 120도. 외곽과 내대각이란 중3 때 배운 걸 알고 있다. 중3 때 원이 있고 원 밖에서 연결한 이런 선 할선이라고 하는 선이 있습니다. 그 안에 사각형이 있습니다.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마주보는 각의 합은 몇 도죠? 마주보는 각의 합은 180? 그래서 이 각이 서로 똑같은 각인가요? 여기가 외각? 여기가 내대각인가요? 이런 성질을 중3 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여기 60도라면서요. 그럼 여기는 내대각, 여기가 외곽이군요. 여기가 60도인가요? 그럼 여기는 변의 길이만 구하면 우리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변의 길이가 지금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걸 어떻게 구하냐고. 그 변의 길이는 이 변 길이라고 똑같은데. 어떻게 알아? 3대 2. 알고 있었군요. 루트 7이라고 하는 길이에 5분의 2만큼이었다고요? 이제 끝났네. 삼각형 S1 넓이 구하고 있습니다. 이 삼각형 넓이죠? S1 넓이의 값은 2분의 1 곱하기 5분의 3루트 7 사인 60?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 그럼 2 하나 약분했고 50분의 21. 이게 초항이네. 되신 거 맞죠? 네. 이제 두 번째 도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도형에서 뭘 구해야 되냐면 길이의 비를 구해야 됩니다. 길이의 비를 구해야 되는데 이 원이 어떤 원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B2라는 점에서 출발하는 녀석이라고 B2에서 출발해서 밑변하고 평행한선을 연결했다는 얘기네. 이 중에 선분의 1이 아는 게 필요한데 이 길이 구하면 되는 건가? 난 이 길이가 필요합니다. 이 길이는 코사인 제곱칙 코사인 제곱축으로 B1과 B2의 길이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양쪽 옆에 거의 최고. 아이고야 괴롭다. 이거 25분의 64 2 곱하기 2개 곱한 거 42. 곱하기 코사인 60? 그러면 뺐더니 14 14 더 뺐더니 49?
여기가 5분의 1이면 여기는 그럼 몇 대 몇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긴 길이가 3이었을 때 여기 짧은 길이의 값은 5분의 8이면 15대 8? 그럼 여기가 지금 현재 15대 8이기 때문에 길이의 비가 15대 8이면 넓이의 비는 225대 64? 그러면 225에 해당하는 넓이가 되었을 때 얘는 64에 대한 넓이기 때문에 이 넓이들은 닮아서 넓이의 공비의 값이 225였던 넓이가 64가 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얘가 공비입니다. 초항값은 아까 구하지 않았었나요? 50분의 21 루트 3? 이제 우리가 구하는 값은 전 넓이를 무수히만이 더할 건데 1 공비분의 초항입니다. 그럼 분자분모에 225를 뭘 곱하지? 225를 곱하겠습니다. 225를 곱했더니 225 빼기 64 난 못해. 161? 225한테 50 빼라고? 50 곱하기 225 15제곱 2분의 9라고? 그러면 2분의 9니까 189 루트 3? 17 안되는데? 17 이게 17 안되네. 약분 안되나? 뭘로 약분해? 3으로 약분되나? 3요소 아닌데? 약분 된대 지금. 약분을 뭘로 해? 7의 배수는 맞나? 7의 배수 맞네. 7로 약분하겠습니다. 7로 약분했더니 7일은 7. 아니 7이 14. 분자의 값은 7로 약분했더니 그럼 46분의 괴롭죠. 나도 괴롭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수능에 출제되게 됩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런 문제를 고3 1년 동안 한 100문제는 풀거든? 그리고 수능에서 틀려요. 안타까워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가 277번입니다. 277번은 절대값을 가지고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f의 n번 합성한 함수가 있고요. n 플러스 1번 합성한 함수가 있습니다. 교점의 좌표가 an입니다. 그러면은 n값 1이었을 때 한 번 f한테 x를 대입한 거랑 두 번 합성한 건 x를 대입한 걸 교점을 구하면 a1입니다. 근데 다음에 급수값을 구하라고 얘기했고요. 그럼 내가 먼저 할 일은 교점계수를 구하는 게 관건이구만. 근데 이거는 절대값의 그래프를 여러 번 합성한 그림을 식을 세우지 않고 바로바로 그래프를 갖다 그려서 교점 좌표를 확인해야 되거든. 그런데 그림을 갖다 그리는데 능숙하지 않으면 엄청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림 그리는데 능숙하다면 쉬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매번 색깔을 바꿔서 그려야 되네. 그리고 한 번에 내가 잘 그려야 되거든. 자, 제일 처음에는 하늘색 fx의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fx 값은 절대값이 하나만 있습니다. 이건 1에서 꺾이는 거죠. 1에서 꺾어지고 v죠. 그림을 한 번에 그려야지 평행이동한 다음에 대칭하기가 쉬워지는데 망하지 마라, 망하지 마라, 망하지 마라. 자, 이 그림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림. 두 번 합성한 게 필요합니다. 두 번 합성한 녀석의 값 이건가요? 얘는 방금 전에 그림 절대값의 그림을 밑으로 한 칸 내리시라고요. 밑으로 한 칸 내린 다음에 절대값 씌우시라고요. 접올리라고요.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밑으로 한 칸 내려와서 원점을 지나는데 접 올리세요. 이게 두 번 합성한 거죠. 그때 둘 사이에 교점의 개수가 A1입니다. 교점 개수 두 개인가요? 자, 그리고 방금 그렸던 녀석과 세 번 합성한 녀석의 값은 방금 전에 두 번 합성한 녀석의 그림을 밑으로 한 칸 내린 다음에 접 올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의 값을 밑으로 한 칸 내렸습니다. 얘를 접 올리라고요? 접 올리고 나서 그러면 고사에 까먹었다. 여기 있는 게 올라갔으니까 여기 오는 거지. 자,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된 거 맞나요? 자, 이 둘의 교점이 A2입니다. 교점 개수가 몇 개죠? 자, 이번에는 또 한 칸 내린 다음에 위로 접 올릴 거죠? 한 칸 내린 녀석은 이 녀석. 요걸 위로 한 칸 접 올린 걸 그립니다, 지금. 이해된 거 맞나요?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가요? 네. 이제 그만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N이라는 녀석의 정체가 EN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입하게 되면은 앞에 건 EN 플러스 2, 네. 앞으로 4분의 1 끄집어내겠습니다. 1부터 무한대까지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만 남기 때문에 이건 1이라고 외우는 값이니까 4분의 1이 급수값입니다. 이런 거 맞죠? 나는 컴퓨터니까 컴퓨터로 그리니까 수월했는데 손으로 그릴 땐 좀 짜증날 것 같아요. 막 그림이 겹쳐지고 막 이래서. 278번으로 갔습니다. 278번은 양의 실수 x의 값이랑 자연수 n값에 대해서 함수 fx가 있는데 fx의 값은 x의 거듭제곱 가지고 등비수열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범위를 쪼개야 될 것 같은데 범위는 네 군데로 쪼개는 건가? x의 값 1이었을 때 두 번째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었을 때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절대값이 1보다 컸을 때로 네 군데로 쪼개야 되는데 양의 실수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인 건 필요 없습니다. 절대값 1보다 작은 거는 x의 범위에 0부터 1 사이 있을 때 절대값 1보다 컸을 때는 x의 값 1보다 컸을 때 이 세 가지 범위만 필요합니다. 처음에 1 대입하겠습니다. x가 1이면 f1이고요. f1 값이 누구죠? 네, f1 값은 3분의 6이어서 2가 되는군요.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는 n승이 있는 건 무조건 빵이기 때문에 5인가요? 0과 1 사이는 x에 대해서는 함수값은 무조건 5입니다. 근데 x값 1보다 크면 x의 n승 앞에 있는 개수를 비교할 건데 이거는 x의 n승 앞에 EX 이건 x의 n승 앞에 x분의 1 그럼 개수 비교하면은 EX 제곱분의 1 함수 fx는 0보다 컸을 때 함수 fx는 다 구했습니다. 그 fx한테 2의 거듭제곱을 대입한 거에 대해서 급수값을 계산해 보세요. n값한테 1 대입했습니다. 1 대입하면 2분의 1 2분의 1이면 가운데 그럼 2분의 1 대입하면 함수값은 무조건 5라고요. n값한테 2 대입했습니다. 1이면 무조건 2라고요. 3 대입했습니다. 3 대입하면 2이면 제일 밑에 거 2 대입하면 x한테 2 대입했더니 자, 4 대입했습니다. 4 대입하면 4를 제일 밑에 거한테 대입했습니다. 그 다음 5 대입합니다. 8이면은 여기다 대입했더니 그럼 이렇게 넘어갈 때 뭘 곱한 거야? 4분의 1?
이렇게 잘라야 되겠네. 앞에 있는 7이라는 녀석은 별도로 더하시고요.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초항을 8분의 1이라고 인식하고 공비의 값을 4분의 1이라고 인식해서 등비급수값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4분의 3, 6분의 1? 6분의 1이면 6분의 50? 아니다, 6분의 43?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79번으로 갔습니다. 79번은 수열 An과 Bn값이 있는데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Bn의 급수값이 필요합니다. An이라고 하는 수열은 초항의 값은 빵이 아니고 공비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등비수열입니다. 그런데 An이라는 녀석을 제곱한 거에 등비급수값이 A1입니다. 그럼 출발은 A1부터 출발하겠습니다. A1의 값을 A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등비급수값을 구할 건데 AN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초항의 값은 A고 공비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인 등비수열이지만 AN을 제곱한 녀석의 값은 이걸 제곱하는 거기 때문에 초항의 값은 A제곱이고 공비의 값은 4분의 1이라고 인식할 수 있나요? 양변 제곱했습니다. 그 등비급수값을 계산하려고 하니까 이 식에 대입하면 좌변값은 공비의 값은 4분의 1 A제곱이니까 3분의 4 A제곱, 초항값은 A라고요. 3분의 4 A제곱의 값이 A입니다. A는 양수라고 할 수 있나? 빵은 아닌 거 알고 있구나, A 값은. 그럼 A의 값은 빵이 아니니까 약분했습니다. A의 값은 4분의 3입니다. 그때 문제가 모든 자연수 n값에 대해서 이렇게 생겨먹은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은 요거라고 합니다. 근데 구하라고 하는 건 bn값의 급수값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자체가 수열의 합 아닌가요?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 그러면 시그마 k값이 1부터 n까지 ak, bk에서 시그마 k값은 1부터 n까지 n-1까지 ak, bk를 빼면 그 결과는 an, bn이 남나요?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 합해서 첫 번장에서 n-1번장까지 합을 떼고 있습니다. 앞에 건 6의 n승분의 1 빼기 4의 n승분의 3이고요.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6의 n-1승분의 1 빼기 4의 n-1승분의 3이네요. 그래서 an 곱하기 bn 값이 누구라고요? 요거 먼저 뺄까? 얘는 6의 n-1승분의 1. 이건 6의 n-1승분의 1에다가 6분의 1 곱한 거지. 그럼 6분의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5 곱하기 6분의 1의 n-1승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앞에 거는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 n-1승. 이거는 3 곱하기 4분의 1 n-1승. 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는 이 값을 빼야 되거든. 3에서 4분의 3을 뺐습니다. 그리고 4분의 1에 n-1승 했습니다. n번째까지 합에서 n-1번째까지 합을 뺀 녀석의 값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은 n값이 2 이상일 때 성립합니다. 여기다 1을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n값한테 1을 대입하면 첫 번째부터 빵번째까지 합이 되기 때문에 1을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두 번째부터 성립하는데 진짜 초항의 값은 어떻게 구하는 건데? 여기다 1 대입한 게 첫 번째이죠? 6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인가요? 혹시나 마음에 여기다 대입해 봐야 됩니다. 1 대입하겠습니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6분의 5야? 1 대입했더니 똑같은 거 맞아 얘네들? 통분해봐야지 알 수 있나? 이게 만약에 똑같다면 6분의 5를 이항하면 왼쪽 1 4분의 3을 이항하면 4분의 10이어서 3? 안 똑같네. 안 똑같으니까 초항은 별도입니다. 와, 여기서 초항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구나. 초항부터 성립하는 등비수열이었으면은 초항부터 성립하는 거였으면 쉬운 문제, 초항부터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더
더군다나 거기다가 와 쩌네. 우리 A 알고 있었죠? AN 값은 4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초항의 값은 A였죠? 우리 B의 값의 급수가 필요하고요. 못 해먹겠다. 나누기까지 하라고? 자, 선생님 지금 B의 값 구하고 있습니다. B의 값을 구하려면 이 값을 An으로 나누기 해야 되죠. 이것 따로 An으로 나누기 할 거고요. 이것 따로 An으로 나누기 하겠습니다. 이걸로 나누기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계수의 값은 이걸 4분의 3으로 나누기 좀 해봐봐. 18분의 20 마이너스 9분의 10 마이너스 9분의 10 6분의 1을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누겠습니다. (4분의 9를) (4분의 3으로) 나누겠습니다. 4분의 1을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누겠습니다. 이거는 두 번째 항도 성립합니다. 근데 첫 번째 항의 B온 값을 구하려면 A온 값이 지금 4분의 3이었다고? 이걸 4분의 3으로 나누기 해야 되는 거네. 통분합시다. 12분의 2 빼기 마이너스 7 이거를 4분의 3으로 나누기 해야 돼. 마이너스 9분의 7 맞습니다. 와 쩌네. 여기 혹시 여기다 따로 하자. 우리가 구하는 거는 bn이라고 하는 수에 대해서 첫 번째 항부터 무한대번째까지 bn 값을 구하죠. 첫 번째 항의 값은 마이너스 9분의 7 별도의 숫자고요. 시그마 n 값이 2부터 무한대까지 bn 값을 구해야 돼요.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이제. 자, 초항에서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초항에서 자 앞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9분의 7 별도의 숫자가 있었고요. 선생님 지금 이거 구하고 있습니다. 공비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초항의 값은 2대2 관계 초항입니다. 2대2 했더니 그 다음 거 등비급속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비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초항의 값은 2대2 했습니다. 이제 진짜 다 했습니다. 다항이 아니잖아. 분모가 4분의 3 아니 3분의 4 6분의 5? 아니다. 18분의 5? 2분의 3 어쩌라고 18분의 5가 있었고 18분의 14? 마이너스 18분의 마이너스 와 괴롭다. 이건 진짜 괴롭다. 객관식도 아니에요? 예. 답이 음수의 분수까지 나와서 의심스럽습니다. 답 좀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대부분 애들은 초항부터 성립할 거 추정하고서 그냥 초항의 값을 찍고 문제를 풀거든. 초항의 값을 구하지 않고 문제를 풀게 되면은 이건 답이 다른 답이 나옵니다. 현재 시간이 몇 분쯤 남았으려나? 55분이 남았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자연수 n값에 대해서 왜 이렇게 독감 걸리는 애들이 많죠? 우리 학원이 지금 독감 걸린 학생이 지금 다 해서 한 6명쯤 되는 것 같나? 우리 막내딸도 어저께 막 목에서 막 그릉그릉 막 담배 엄청 막 꼴초 같은 소리가 나던데 막 가래가 엄청 끓더라고. 자, 280번이 다음 그림과 같이 자연수 n값에 대해서
직선이 y는 2n-1이라고 하는 상수함수가 있습니다. 로그 함수의 값이 미세값이 루트 2가 되면 증가함수일 건데 앞에 마이너스를 달았기 때문에 증가함수를 x축 대칭한 상태입니다. 로그 함수의 값이 이렇게 증가하는 녀석이 있었을 건데 그 녀석의 값을 x축 대칭해서 이렇게 감소함수가 됐습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지금 미세값 2가 되는데 요 x값 때문에 이건 원점 대칭한 거구나. 미세값이니까 증가하는 로그 함수가 있었을 건데 원점 대칭한 게 이렇게 된다고? 혹시 어떻게 이렇게 되지? 아무튼 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림이 있고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여기가 AN, BN이라고 칭했습니다. 필요한 건 AN, BN의 선분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AN, BN의 선분의 길이 요만큼의 길이값이 필요한데 요만큼의 길이를 2에서 빼라고. 2는 여기 길이 아니야? 여기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의 길이에서 여기 AN, BN의 길이를 빼면 이 짜투리 길이 값을 구하라는 얘기구만. 아무튼 AN, BN의 값을 구합시다. AN, BN의 점의 좌표를 구할 생각인데 Y한테 대입하라는 얘기인가? Y한테 EN-를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EN-를 대입했고 마이너스를 왼쪽에 줬습니다. 1-2n의 값이 로그 2에 로루트 2에 아이구야 루트 2에 1-2n승의 값은 1 플러스 x AN이라는 점의 x좌표가 루트 2에 1-2n승 마이너스 1, 2n-1인가요? 마찬가지 이것도 2n-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곱했습니다. 이번엔 2라고 하는 숫자의 1-2n승의 값이 1-x고요. B이라는 점의 x좌표의 값은 1-2의 1-2n승 이제 AN, BN의 길이 구했습니다. 누가 오른쪽이야? B가 오른쪽인가? 여기는 x좌표에서 이 x좌표 빼야 돼요? 상수값을 뺐더니 2가 되고요. 마이너스 2의 1-2n승 뺐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2의 1-2n승 이거를 2에서 빼라고? 야 근데 뭔가 2에서 빼면은 2-AN, BN의 값은 2의 1-2n승이랑 그럼 얘는 이렇게 바꾸자. 역수치하면 2분의 1에 또 역수치했더니 루트 2분의 1에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부터 무한대 반전까지 합을 구하세요. 등비급수입니다. 첫 번째 것도 공비의 값 2분의 공비 2분의 1 아니구나. 얘는 공비가 누구죠? 4분의 1. 이건 공비가 2분의 1. 따라서 앞에 거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1-공비 4분의 1. 모든 수의 초항은 1 대입한 거? 네. 뒤에 거는 1-공비의 값은 2분의 1. 초항의 값 1 대입했더니 이 값을 구하세요. 앞에 건 4분의 3, 2분의 1, 3분의 2. 뒤에 거는 2배 했더니 루트인가? 이걸 답으로 고르세요. 3분의 2하고 1? 두 개 더하면 3분의 5? 30 뺐더니 답이 50인가요? 이제 한 문제 남기고는 다 풀어드렸나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